자, 안녕하세요. 5학년 2학기 사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과서 11쪽을 보면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흔히 선사시대라고 부르는 구석기 시대 그리고 신석기 시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최초의 인류시대로 볼 수 있는 구석기 시대에는 돌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 살며 생활공간도 자연을 이용한 동굴이었죠. 생활방식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굴에서 살면서 직접 열매를 따거나 하는 채집과 또 사냥을 하는 수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자, 돌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 다양한 생활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에는 움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생활했죠. 이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살게 되었고 가족 단위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마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음에 따라 가축도 기르기 시작을 했고요. 서울 암사동에 있는 암사동 선사유적지는 신석기 시대가 농경사회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이 움집터와 함께 나타난 빗살무늬 토기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으며 집단 군락을 이루어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 이렇게 불을 이용하고 농사를 지으며 정착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고 이는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부족 단위의 초기 국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청동을 녹여 기존의 석기보다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고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종교적 형태의 지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청동기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단군 이야기이죠. 영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아주 오랜 옛날 하늘에는 환인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겐 총명하고 지혜로운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신기하도다. 어쩜 저 인간 세계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구나. 얘야, 환웅아. 또 저 아래 인간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아버지. 저 아래 인간 세상은 여기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 아직 저 인간 세상엔 나라도 없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도 없단다. 그래서인지 늘 사고와 싸움이 일어났지. 그래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인간 세상은 늘 활기가 넘쳐요. 그래, 환웅아. 네가 저 세상에 내려가 인간 세상을 잘 다스려보는 건 어떠냐? 네? 제가요? 그날 이후 환희는 환웅을 인간 세상으로 보냈어요. 구름, 바람, 비를 다스리는 신을 포함해 3,000명의 신하들과 함께 말이죠. 환웅은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나무 아래로 내려와 이곳을 도읍으로 정했어요. 그날부터 환웅은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또한 죄와 벌, 선과 악 등 인간살이에 관한 일을 주관하며 인간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깊은 산속에 살던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왔어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일도 참고 견딜게요. 그래? 그럼 앞으로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살면서 이 쑥과 마늘만 먹거라. 절대 동굴 밖으로 나와선 안 되느니라. 그날부터 곰과 호랑이는 햇빛이 들지 않는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더 이상 못 먹겠어. 난 나갈래. 안 돼, 호랑아. 좀만 더 참아보자. 그러면
그렇게 원하던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 싫어. 난 햇빛도 보고 싶고 들판을 신나게 뛰어다니고 싶어. 무엇보다 이 깜깜한 곳에서 나가 맛있는 토끼도 잡아먹을 테야. 안 돼! 호랑아! 호랑아! 혼자 남은 곰은 더욱 외롭고 괴로웠어요. 하지만 사람이 되고 싶은 곰은 정성껏 기도를 드리며 참고 또 참았어요. 그렇게 인내하며 쑥과 마늘만 먹어온 지 21일째 되는 어느 날이었어요. 드디어 곰은 아름다운 여자로 변했어요. 그리고 웅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사람이 됐다. 아무리 사람이 된 웅녀이지만 아무도 곰이었던 그녀와 결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여 귀여운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웅녀는 신단수 아래에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환웅은 이런 웅녀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죠. 그래서 환웅은 잠시 인간으로 모습을 바꾸어 웅녀와 결혼을 해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얼마 후 웅녀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한국의 시조인 단군입니다. 단군은 임금이 된 후 나라 이름을 고조선이라 하고 150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단군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적힌 곳은 고려시대 이련이 쓴 삼국유사예요. 당시 고려는 몽고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라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단결력을 심어주기 위해 단군 신화를 적었다고 해요. 현재도 10월 3일을 개천절로 지정해 단군이 처음 나라를 세운 날을 기념하며 참성단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데요. 강화도 만이산 꼭대기에 있는 참성단은 바로 단군이 나라를 세우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뜻깊은 곳이랍니다. 자, 이렇게 단군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약간은 신화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자, 이 단군에 관한 이야기는 고려 충렬왕 때 이련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를 저술한 역사서입니다. 삼국유사라고 하죠. 유사라고 하는 것이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와 더불어 현존하는 한국 고대 역사서로 우리나라의 보물 419호입니다. 특히 이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가야라든지 고조선과 단군에 관한 기록이 있는 최초의 기록이라는 데서 더욱 의미가 깊은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 11쪽에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뭔가 좀 소설 같고 신화 같고 그렇잖아요. 자, 그럼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숨은 뜻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환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늘림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에서 소리만을 따서 표시한 음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음차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 글자가 없던 시기에 우리 글, 우리 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한자에서 음만을 따다가 비슷한 음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환인 이러면은 하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환인의 아들이 풍백, 우사, 운사 세 명의 신하를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화, 그리고 3000명의 무리를 끌고 내려왔다고 했죠. 당시의 사회가 농경사회였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람과 비와 구름 모두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3000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곰과 호랑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는 곰을 어떤 신격화하는 웅족, 그 다음에 호랑이를 신격화하는 호족, 이 두 개의 부족 간의 세력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환웅족과 곰부족이 연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환웅이 곰이 변한 웅녀와 결혼을 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당군 왕검이라고 했는데 북방 유목민들의 언어로 하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부족의 우두머리나 종교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탕그리라고 하는데요. 이걸 한자에서 음을 따다 쓰게 되면 당골이 됩니다. 자, 이것을 단골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자로 쓰게 되면 단군이 되는 거고, 이는 부족의 지도자이면서 하늘의 아들이고 또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왕검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 통치권자인 임금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당군왕검은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통치자인 임금의 역할을 한 사람이 하는, 즉 이런 사회를 제정일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곧 임금이고 임금이 곧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중세 유럽 같은 경우도 제정일치 사회가 이전에 있었고 이것이 분화되면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 시대의 사회가 제정일치 사회의 지도자가 다스리는 농경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당군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환희는 하늘님이라는 뜻이고 이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이런 거를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하늘을 섬겼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바람과 비와 구름은 하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였으며 3,000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세력이 큰 대규모의 무리가 있었고, 곰과 호랑이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신격화해서 섬기는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토테미즘이라고 해요. 즉 웅족과 호족, 곰을 섬기는 부족과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 간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웅족이 연합을 했고, 단군의 탄생과 건국은 결국은 부족의 연합과 제정일치의 초기 국가 형태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였고요. 정리해 볼게요. 청동기 이후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국가 고조선입니다. 따라서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 초기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철기 시대는 아직 아니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속에는 부족 간의 경쟁과 연합 과정에서 탄생한 국가가 있었으며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사상, 자연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신앙, 제사장과 왕권이 하나가 됐던 제정일치 사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어디에 실려 있다고요? 그렇죠. 고려시대에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하면 되지 꼭 뭐 곰이 호랑이가 뭐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자, 국가 형태의 나라, 대규모의 사회를 통치하려면은 지배자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지배자에게 특별한 것을 부여하는 것이 이렇게 신격화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고조선의 문화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가 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